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산으로 되어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지금 주가가 꽤 오랫동안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 이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재미없이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현재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위로 이렇게 돌파한 기록이 있는데 왜 박스권을 여기로 뒀느냐? 자, 일단 여기 급락했던 날, 요 날은 주식 선물 주식 옵션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도달인데, 자, 저때가 11월 5일이거든요. 이게 하락 방향으로 잡힌 공시기 때문에 급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상승폭이 강력했던 이 두 날, 날짜는 10월 29일과 10월 10일입니다. 10월 29일, 10월 10일. 자, 이때는 10월 10일, 그 다음에 10월 29일. 이때 보면은 이때는 상승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방향. 주식 선물 주식 옵션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이 상승으로 잡혀서 올랐던 겁니다. 이게 상승 쪽으로 잡히게 되면 단타들의 매수가 강해집니다. 단타 매수세. 그리고 하락으로 잡히면 당연히 단타들의 매도가 압도적으로 강해지고요. 제한폭이 뭐 위로든 아래로든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차트들, 이탈에 있는 차트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세력의 드리블이라기보다는 단타들의 먹잇감 공시가 뜨면서 주가 드리블 변수가 생긴 내용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드리블하는 주체의 의도가 섞이지 않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스에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주도 주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력한테도 변수였다는 거죠. 지금 주도 주체가 횡보를 의도하는 자리, 세력이 원하는 자리는 이 박스권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미가 없는 것은 테마의 핵심 섹터,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원전이 시장의 중심 섹터일 때는 두산이 멋모르고 상승을 해왔지만 지금은 AI나 뭐 로봇이나 뭐 반도체 등등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고 있죠. 특히 AI와 로봇. 그리고 지금은 이 AI에 필요한 기술들이 2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로봇, 자동화 기술 등이 먼저 주목을 받고 먼저 그들이 기대감에 반영된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AI 기반 검색. 이 자체만으로도 기존 대비 1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대규모 AI 학습 모델의 전력 소비가 국가 전체 사용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AI 섹터에서 전력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자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테마에 집중되고 그리고 그 자금이 다 같이 옮겨 다니는 테마 1, 테마 2, 테마 3. 이 자금이 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자금이 다 같이 옮겨 다니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두산의 전력 차례가 오지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AI 관련해서는 전력은 지금은 AI 로봇 시장에서도 필수 자원이긴 하나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있는 AI나 뭐 로봇의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얘네가
기술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얘네 실체가 나올 때까지 또는 실체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기대감을 먼저 먹고 이후에 얘네가 잘 운용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언젠가 뭐 공급 부족한 부품이나 아니면 필수 자원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때도 처음에는 배터리 관련 부품들 위주로 뭐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안전성 등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는 뭐 리튬을 생산한다던가 리튬 공급이 가능해지는 기업들이 주목을 크게 받고 급등했습니다. 리튬 공급 부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리튬 값이 오르고 핵심 테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금연 같은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던 거고. 자, 아무튼 결국 AI나 로봇 산업이 어느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족한 전력이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조정이 있어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오르기만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다 가만히 있거나 다 사기만 하겠죠. 근데 가만히 있거나 사기만 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는 조정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개미들은 전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주가 전망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래에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위에서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상승이든 하락이든 주가를 목격하게 하면 개인들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고 이렇게 현재 횡보시키는 것만 해도 세력들은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높은 자리에서 과거 3만 원부터 지금까지 거의 쉼없이 달려온 이 높은 자리에서 주가를 박스권 내에서 횡보시키고 있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을 뜯어보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가 갑자기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이탈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 노란색 이평선 6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박스권 안으로 빠르게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이 의미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래 강력한 지지의 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저항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3거래일 만에 다시 저항을 돌파하고 이후에는 지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박스권 중간 라인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그 아래 주가가 위치함으로써 매물대를 저항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크게 없고 오히려 다음 거래일들의 이 매물대를 터치했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가 그것이 힌트가 됩니다. 박스권을 언제 돌파할지 그 기간이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박스권 상단을 터치했을 때와 저항으로 둔 매물대를 터치했을 때거든요. 자, 이 관련된 핵심 포인트는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이 상황이 포착되는 즉시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보자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주도 주체는 조정을 줄 때 이때 말하는 겁니다. 박스권. 자, 이 주도 주체는 조정을 줄 때 상단에서 횡보할 때도 대략 6월부터 10월 초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만 4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고점을 뚫었습니다.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는 거죠. 자, 조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격 조정을 급격하게 주거나 기간 조정을 길게 가져가거나. 지금 두산의 세력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주는 쪽이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는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박스권을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번씩 이탈을 시키거든요. 자, 이것은 물량 테스트. 자,
지지대가 명확한 박스권을 형성해 놓고 나서 아주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박스권을 한번 이탈을 시킵니다. 그 강력한 지지가 무너졌을 때 개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세력들의 개수작. 당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개인들이 얼마나 있나 보는 행위. 동시에 명확한 지지 라인을 깨트려서 심약게 매들 매도 유도. 그 물량 세력이 정해놓은 마지노선 아래서 흡수. 그 다음에 박스권에 다시 안착하면 리스크가 다시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세 증가. 자, 그렇게 되면 세력이 횡보세를 유지하는데 드는 자금 일부 축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깨는 듯한 흐름 한 번씩 나오는데 곧바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하루 이탈했다고 매도 타점 잡는 건 섣부르고요. 이때는 분봉으로 어느 자리에서 거래가 집중되는가를 보게 되면 다시 말아 올려 박스권 내로 재진입할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재미가 없는 또 다른 약간의 이유. 자, 지금 두산은 몸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48조죠. 시총이 약 50조가 됐기 때문에 뭐 10%, 20%, 30% 이렇게 급등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가가 2만 원일 때에 뭐 20%랑 주가가 지금 뭐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지금의 20%랑은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변동 폭이 짧아진 거고 두산을 지켜봐왔던 주주분들은 이제 10%, 20%, 30%씩 오르던 두산이 1, 2%씩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어 보이고 기대감이 죽은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원전 관련해서 선반영된 부분도 꽤나 많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기대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윗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그 자체로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세력의 엑시트할 차트를 만든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력의 엑시트, 세력의 이탈은 원래 급등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야 그 많은 물량을 설거지시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서 세력의 이탈은 급등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횡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력이 없다면 횡보 자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매물대, 그리고 박스권 상단. 앞으로의 거래일들에서 각각의 자리를 터치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를 보면 주도 주체의 의도, 큰 틀, 방향 정도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항이든 지지든 주도 주체가 원하는 흐름에 따라서 주가를 억누를지 쏘아 올릴지 눌렸는데 받아줄지가 차트에서 고스란히 흔적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 내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윤곽이 뚜렷하게 잡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는 각각의 자리를 터치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슨 대응을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을 꼭 따라하시기보다는 말씀드리는 근거에 따라서 대응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그리고 언급드리는 근거는 유의미했는지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구글 폼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약간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매매기법, 종목대응 공시 분석 뭐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중복 체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회신을 받기 위한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시고 밑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자,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이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공간에서 제공된 정보는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뉴스들, 재료들도 언급을 드릴 텐데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뉴스가 있을 때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석과 공시가 떴을 때 공시 해석도 함께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